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최근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에서 언론 인터뷰를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여실히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김 여사의 사과 부분. 여기에서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잡고 있다고, 우리가 집권하고 있다고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를 안 해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친한계에선 이러고 있죠.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 지지도와 연결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김건희 리스크 가지고 5년 내내 끌려가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어떻게 치를 거냐. 우리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입장인 거고 예. 친윤에서는 근데 뭐가 드러났는데 사과하면 안 돼. 사과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겨.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사과하니까 바로 탄핵으로 몰고 가고 국정농단 수사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유죄에 증여한 증거자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해서도 안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배우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이거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면 이게 뭐 탄핵이 되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주가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린 밀리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민심에 맞서면은 진짜 죽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둘 다 이제 대통령 본인도 김 여사 이름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여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당신 탄핵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법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지. 아니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하고 또 뭐 수사를 못하게 하고 뭐 은연중에 그랬다라는 것만 갖고 뭐 탄핵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의 입장은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도 아무 잘못 없다면서요. 잘못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왜 안 받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공수처에서 지금 아직 좀 지지부진하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짓누르고 수사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쌍특검법에 대한 표결은 결국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탈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특히 혹시라도 친한계 쪽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 배신자 아니야. 이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 어쨌든 차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반란표 조직적으로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 이제 친윤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 그 회색지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해야겠는데 이럴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면 아까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용산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중도파나 아니면은 친윤계나 친한계나 그 개별적으로는 다 이거 좀 용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집단적인 반란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여권 패널들 만나면 과연 반란표 나올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봐요. 꼽아보면 최대 6표에서 7표는 가능한데 8표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열의 9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말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 예.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배신자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반란표로 표를 던질 분들이 실제로 조직화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냐. 왜냐하면 누가 총대를 메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찬성할 겁니다라고 누군가 총대를 메고 놔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조차도 지금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말에 혹시라도 예. 재표결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다 나가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가는 분위기다. 그럼 남아서 반란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반란표를 던질 분들이 8분 가까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로 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구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